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들 제가 조금 종합해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회사가 폐업할 때 실업수당과 2차 PPP 관계, 그리고 Retroactive Certify 시기를 놓치신 분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실업수당을 받다가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또 두 곳의 주정부에서 일을 했던 대학생, 요거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UI와 PUA 그 산정되는 날짜와 기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봤어요. 이 차트를 화면을 멈춰서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UI를 받으시던 분이 페드에드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13주 플러스 7주 해서 계속 받으시는 거지만, 만약에 페드에드 연장이 거부될 경우에는 POA로 전환이 된다 그랬죠? 하지만 POA는 계속 지급이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12월 26일까지만 지급을 해준다고 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이제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제가 새롭게 이 차트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여러 차례 답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할 경우에 실업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요. 정부 실업수당 지원금 지급되는 동안에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은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셜 넘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을 할 경우에 이번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는 2차 PPP가 발표가 된다면 과연 이거 신청 자격이 될까요? 왜냐하면 2020년도 텍스복원에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요, 정부 2차 지원금 PPP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PPP는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폐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2020년도 텍스 보고가 있다는 이유로 2차 PPP를 알면서도 이걸 신청을 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하신 개인의 부채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자칫 프로드로도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Retroactive Certify를요, 데드라인 안에 못하고 깜빡하셔서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EDD에 전화하시면은 스페셜리스트가 그 관계를 도와드려요. 전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만약에 요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귀찮아도 꼭 전화를 하시길 권장해드려요. 실업수당을 받는 중에 타주로 이사갈 경우는 어떤지, 처음에 수당 신청을 하고 자격이 주어진 주정부에 계속 설티파이는 하시되 혹여 타주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거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돼요. 타주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다가 다시 실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사 가서 일을 하신 그 주정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의 케이스인데요.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인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요. 방학 때는 캘리포니아가 집이라 집에 와서 그 기간 동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했어요. 즉, 양쪽 주 전부 일을 했는데 공교롭게 둘 다 UI 텍스를 내는 고용주한테 급여를 받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수당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타주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급여 기록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수당을 신청을 할 때 만약에 타주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둘 다 UI를 인정해 줄 경우에는요. UI 신청은 어느 주에 하셔야 되냐면요.
타주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방학 때만 하시기 때문에 자칫 이 내용을 시즈널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오버페이 어마운트로 반납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을 했던 타주에서 신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입이 적거나 어떤 일정 규정에 맞지 않아서 UI 텍스 페이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UI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비하면은 타주가 그 규정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는 가능한데 타주가 가능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 UI 신청은요. UI를 인정해주는 캘리포니아에 신청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해요. 방학 때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방학 때만 일을 하신 학생들은요. 일을 하기로 했던 그 증빙 자료 아니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증빙 자료에 대한 동영상들은 제가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세요. 이번 팬데믹 지원 실업수당에 대해서는요, 주정부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연방정부에서는 UI 해당이 되는 분들은 POA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UI의 자격이 없는 분들만 POA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타주에서 POA 대상이 되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UI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우선적으로 UI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UI가 주 40불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타주는 POA가 200불이 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UI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POA가 만일 200불이고 UI가 40불이라 하더라도 적은 40불을 가진 UI로 실업수당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양쪽 주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이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들통이 나요. 그래서 타주의 POA 또 신청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 또 UI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으신 분들은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 납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일시불로 반드시 반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UI를 기준으로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타주에서 받으신 실업수당을 100% 연방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반납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는 지원금 정책이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